안녕하세요.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 뉴스 과학관에서 풀어드립니다. 해설이 있는 과학 뉴스 앵커 전성윤입니다. 오늘의 뉴스는 가상과 현실의 미디어 아트 제프리 쇼입니다. 제목 기사에 있듯이 미디어 아트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죠? 통상 신기술을 활용한 이제 예술 활동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.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뭐 박물관이나 뭐 과학관, 미술관 이런 데서 그 미디어 아트 작품을 활용한 그런 전시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. 그만큼 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생활에서 좀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예술 분야입니다. 그래서 오늘 과학과 예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거대한 주제라서요. 그래서 그 중에서 또 과학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딱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제 기술이라는 측면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기술과 예술의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. 때마침 우리 과학관에 이 분야에 오랫동안 좀 활동해 오신 전문가님께서 계십니다. 박남식 전문가님이신데요. 한번 소개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전시 지원과의 박남식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말 그대로 그 과학 전시물을 어떻게 연출하고 또 어떻게 또 관람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. 네. 전시품을 이제 관람객들과 좀 잘 소통하기 위해서 단순한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인지가 좀 가능한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신 거죠. 그렇죠. 기본적으로 과학관에 있는 전시물 자체가 과학 원리나 과학 현상들을 관람객한테 소개해주는 조금은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람객들이 잘 이해하고 그래서 즐기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 많으시죠? 고민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기사 내용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 기사는 그 현대 디지털 뉴 미디어 아트의 선도적인 작가로 평가받는 제프리 쇼에 대한 이야기고요. 기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.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. 자전거는 현실과 가상 공간의 긴장 또는 통제 관계를 만들어낸다. 이 작품은 가상 현실을 보여주지만 현실 공간에서의 사람의 신체와 더불어 작동하며 가상 현실이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일종의 거울 현실이 되는 패러독스적 상황을 창조하기를 원한다.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. 사실 좀 약간 이제 말이 좀 어렵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제프리 쇼의 작품이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제프리 쇼는 미디어 아트 쪽에서는 선구자 역할을 했었습니다. 이분이 몇 년도에 지금? 제가 알기로는 한 1980년대부터 활동을 했고요. 뭐 이 레저버시티라고 하는 뭐 읽을 수 있는 도시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뭐 가독성의 도시라고 되어 있네요.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는 가상현실이 지금은 너무나 쉬운 단어이지 쉬운 기술이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그 기술을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되게 혁신적인 그 작품이었던 거죠. 가상 세계를 돌아다닌다는 것에도 상상하기 힘들었죠. 저희 89년도 서울올림픽 끝나고 바로 다음인데. 그렇네요. 가상현실이란 말 자체도 조금 그렇죠. 되게 생소했던 단어입니다. 맞아요. 그 생소했던 기술을 단어를 활용한 거죠. 이분이 활용했는데 재미난 거는 자전거를 타고 저희가 산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이거를 가상이나 현실 안에 산책을 하게끔 시스템을 만든 거죠. 근데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도시가 그냥 도시가 아닌 거예요. 물론 이 제프리 쇼가 만들었던 도시의 그 안에 있는 형태는 칼스루헤나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외에 있는 도시들을 구현한 건데 그 빌딩이 아니라 그게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도시였고요. 그걸 이제 관람객이 자전거를 타면서 그 도시들을 여러 가지 글씨들 사이를 막 지나가는 거예요. 지나가면서 글씨도 읽는 거죠. 그러면 자전거가 페달을 밟으면 이제 화면이 움직이는 거죠.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가상현실과 되게 유사한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고요. 물론 좀 깨지기도 하고. 그 당시만 해도 완벽하지 않았죠. 근데 그걸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던 겁니다.
그럼 여기 기술이 어떤 기술이 좀 접목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? 뭐 기술은 크게 보면은 3D라는 화면을 구현을 한 거죠. 구현하는 물론 그 당시에도 3D라는 걸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했던 시기이긴 하지만 그걸 예술작품으로 활용을 했던 거였고요. 단순히 3D를 구현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마우스로 네네. 클릭해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게끔 물리적인 도구를 만들었던 거죠. 그 물리적인 도구를 만들어서 페달을 밟을 때에 이 가상에 있는 화면이 같이 움직이게끔 연동했던 기술도 당시에 되게 쉽지 않았던 기술이었는데 어쨌든 그걸 구현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뭐 표현 방식, 표현 그 의미 네네.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표현했던 거죠. 표현했던 거죠. 네. 그러니까 좀 보면은 아까 3D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모션과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맞아요. 화면이 같이 따라 움직이는 맞아요, 이런 것들. 맞아요. 이거는 무슨 기술이에요? 뭐 그게 정확하게 따지면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서요. 아,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의 네. 요 물리적인 모양을 인식하게 되고요. 그 물리적인 모양을 인식하게 되면서 거기에 컴퓨터 그래픽스를 입힙니다. 손 위에 만약에 사과가 떨어지는데 이 손이라는 것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. 카메라를 네네, 통해서. 네. 그럼 얘 위치값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의 사과가 떨어져도 얘 위치에 얘가 뭐 멈춰 있어라. 뭐 네네.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짜는 거죠. 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과 뭐 그래픽스 기술, 카메라를 처리하는 기술 이 섞여 있는.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AR, VR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. 네네.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. 이제 뭐 기술도 있겠지만 그 개념은 사실 제프리쇼의 어떤 그 개념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이제 결국에는 누구의 선구자적 위치에 있던 작품들에서 와 이런 거를 사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은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서 그 유사한 방식의 표현 방식으로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제프리쇼가 시작했던 가상현실 기술들이나 뭐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네네.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럼 그 80년대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활용이 많이 된 거죠. 뭐 활용이 당장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네. 하긴 사실 저는 요즘에 뭐 진짜 박물관 같은 데서 뭐 중앙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최근에 화성 지금 수원에 있는 화성 거기서도 지금 그런 3D 영상을 통해서 이제 미디어 아트죠.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관객과 만나려고 하는 접점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신기술인 줄 알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세월이 있는 기술들인 거죠. 근데 기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런 개념이죠. 네, 그런 전시품이 개념으로 된 거죠. 네, 그런 전시품이 많이 나온 건데 사실 지금 왜 이제 많아지고 있느냐라는 거는 네, 왜 많아진 거예요? 반도체가 발전하고 발전하지 기술이 발전하니까. 네. 아, 네. 컴퓨터의 그런데요.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다음 소프트웨어도 많이 좋아졌어요. 되게 이제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조금 더 활용하기 쉽게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고해상도의 뭐 3D 화면이나 연출 방식이 된 거죠.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구현하게 되는 거죠. 구현되는 거죠. 예전에 뭐 제프리쇼나 1990년대, 2000년대 초반에 구현됐던 뭐 미디어 아트나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하는 작품들을 보면 좀 조악해요. 네, 예. 지금 보면 진짜 깨지기도 하고 또 이게 되게 느리게 반응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. 근데 지금의 전시물들은 사실 그렇지 않고 되게 현실감 있죠. 예, 초현실 같아요.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서서 이게 진짜야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더 발전하게 됐습니다. 그 최근에 보신 전시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전시는 뭐였습니까? 네,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상호작용성이 되게 중요한 전시인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상호작용이 안 되더라도 감동을 주는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있긴 하더라고요. 최근에 저는 그 코엑스 아시잖아요. 네. 그 뭐죠? 코엑스에서?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사람이 디스트릭트. 그 코엑스 건물 그 건물의 일부분을 활용해서 거기에 모니터를 설치한 거죠. 뭐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여기 좀 멀리서 보면 마치 그 건물에 고래나 아니면 진짜 파도가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공공 예술이긴 한데 맞습니다. 거기에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관람하게 되는 거죠. 너무 그 여름에는 아마 되게 시원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. 또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. 맞아요. 말씀 중에 이제 들어보니 좀 이렇게 해서 좀 우리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그런 반도체 기술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이 더 풍부해지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
우리나라에 이제 그 백남준 작가님 있잖아요. 그 백남준 작가님 같은 경우도 국립현대미술관에 중앙홀에 아주 멋있게 있는 작품이 있고 이제 한 그런 작가님이신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분에 대해서 우리 과학 전문 저널인 이제 네이처라는 저널에서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었어요. 예술과 과학의 접목으로 완성한 종합 예술이다.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. 그런 점에서 제 개인적인 또 궁금증이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전시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은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기술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좀 사실 좀 궁금해요. 네,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도 되니까 한번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한번 좋겠습니다. 뭐 사실 제가 바라보는 부분들은 예술가들은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미디어 아트 혹은 현장에서. 뭐 기존의 회화, 네네. 시각 예술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쪽에서의 예술에서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 때는 전 기본적으로 어떻게 기술을 배제할 수 있느냐라는 입장입니다. 근데 기술을 그냥 단순하게 도구로 유화라는 화학 전공하셨으니까 뭐 유화가 발전했던 유화에 들어가는 어떤 그 물감의 소재가 발전해왔던 과정들이 있겠죠. 저는 그것도 다 그 시대 가운데 기술이 적용되어서 발전이 됐고 이거를 예술가들이 잘 차용해서 더 멋있게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마찬가지로 현대의 미술가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회의 변화 가운데 특별히 기술의 변화 가운데 그 기술의 변화를 내가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 작품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미디어 아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그냥 단순히 도구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미디어 아트 작품에 이 기술이 빠져버리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되게 중요한 융합적인 관계. 그걸 어떻게 예술과 기술로 딱 분리한다기보다 그냥 내가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술을 쓰는 거고. 그죠. 당연히 예술적인 그런 감성을 갖는 거잖아요. 그죠? 미디어 아트 되게 중요한 게 상호작용성이라고 해서 관람객이 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이 전시품이 완성된다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러려면 거기서 관람객이 참여한다는 거는 이 사람을 인지해가지고 이 작품에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이 빠지면 내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융합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.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의 본질로서 기술이 저는 역할을 하고 있다. 그 예술이 어떤 그 관람객을 참여시키기 위한 이제 방식을 여러 가지 막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혼자만 즐기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방식에서 기술이라는 걸 활용하지 않으면 이런 참여 방식들을 좀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네네. 물론 근데 인지적인 참여도 있잖아요. 물리적인 참여도 말고. 그렇죠. 그건 되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. 관람객한테 정말 이거는 새로운 거야. 정말 놀라운 거야. 이런 느낌의 표현을 했다 그러면 그런 감정적인 터치도 할 수 있는 게 또 예술의 기능이기 때문에 좀 미디어 아트랑은 좀 별개로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. 우리 과학관에서 사실 좀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거잖아요. 그렇죠.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, 그런. 그죠. 과학관에 있는 전시물이 사실 미디어 아트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.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뭐 유도하고 뭐 핸즈온 전시도 그리고 또 첨단 과학관이나 이쪽에 보면은 다양한 뭐 홀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뭐 제품명을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키네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관람객한테 흥미를 줄 수 있는 놀이 형태 그러니까 과학의 원리가 어렵지만 이걸 약간 놀이로 승화시키면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는 있지만 그 안에 사실은 과학이 갖고 있는 되게 아름다움, 과학이 갖고 있는 놀라움, 경이로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아직은 약한 것 같습니다. 좀 더 이제 노력을 좀 해야죠. 당연히 그렇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과학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. 일단 오늘 얘기는 여기로 마무리를 하고요. 뭐 간단하게 오늘 소감이나 마지막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. 뭐 저도 과학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과학관에도 약간 예술가들이 생각했던 물론 저희 훌륭한 기획자를 많이 쓰시지만 좀 더 실험적인 그러니까 과학 전시품이라는 것도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은 거라고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자분들께서도 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어떻게 예술가들이 저런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사고 과정들
그다음 실험 과정들을 조금 나도 좀 알고 싶고 배우면서 과학 전시회를 어떻게 더 적용하면 좋을까. 그래서 관람객한테 단순히 과학을 학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들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고민했으면 네, 알겠습니다. 좋겠습니다. 네,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여기까지 하겠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썰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인사하시죠. 네, 감사합니다.